3월 23일 한 매체를 통해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스승인 유재열 씨가 가수 싸이 씨의 장인이라는 소식이 단독 보도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싸이 씨도 혹시나 신천지와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냐,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의혹이 제기됐었거든요. 예. 일단 싸이 씨 측에서는 이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래서 싸이가 신천지야? 신천지를 믿는 거야?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싸이 씨는 종교가 특별히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신천지나 유재열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포교 활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싸이 씨의 그 오래된 매니저들에게 단 한 번도 포교 활동을 한 적이 없어요, 싸이 씨는. 싸이 씨가 정말 포교 활동에 생각이 있었다면 저는 정말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프라인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난 분이 싸이 씨일 거예요. 공연으로만 그동안 수백만 명을 모았으니까. 저도 여러 차례 공연을 갔었는데 싸이 씨가 그 공연, 그 수만 명 앞에서 단 한 번도 종교적 색채를 보인 적을 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아마 20년 넘게 활동한 싸이가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식의 어떤 뉘앙스를 풍겼다면요. 얘기가 나와도 벌써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논란이 막 이렇게 증폭될 때는 뭐 하나 이제 이렇게 좀 한눈으로 보면 다 이상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야기들이라는 게. 근데 유재열 씨와 그리고 이 신천지는 좀 분리가 돼 있잖아요. 네. 장인이 유재열 씨라고 해서 뭐 싸이 씨가 신천지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거는 조금 이성적이지 못한 접근인 것 같아요. 네. 싸이 씨의 종교를 제가 좀 알아봤는데 보니까 뭐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제 싸이 씨가 군에 2번 갔잖아요. 네. 재입대 당시에 육군 연무대 성당에서 세례를 받아서 이제 천주교라고 일단 전해지고 있고 세례명도 바오로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군대에서는 사실은 그 군대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 것이 먹고 싶어서 종교를 자주 개종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도 경험상 예.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제 초코 2개에 세례명 받으면 3개를 더 얹어주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정말 싸이 씨가 초코 때문에 그렇게 갔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일단 아니 군대 안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군대 안에서는. 그러면 불교로 가야죠. 불교는 3개씩 주거든요. 108배 하면 100개도 아, 주고. 그거는 제가 알기로 훈련소마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에서 대화할 때 이 주제 3가지는 절대 꺼내지 마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군대. 일단 종교에 대해서는 신천지와 연관성은 물론이고요. 싸이 씨 개인적인 종교도 실체가 드러나지는 않았는데요. 이 싸이 씨는 장인 유재열 씨의 따님 이분을 언제 어떻게 만난 거죠? 네, 싸이 씨는 동갑내기 아내인 유혜연 씨와 2006년 결혼해서 올해로 결혼 1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2003년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처음 만났대요. 근데 이 식사를 하는 유혜연 씨의 모습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밥 먹는 자태가 고와서 반했다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왜 많이들 아시겠지만 싸이 씨가 굉장히 잘 노는 남자로 사실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성과 교제를 해도 100일 이상 만난 적이 거의 없대요. 이건 좀 싸이 씨가 약간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쯤 지금 아내와는 약 3년을 만나면서 자신의 성격을 잘 받아주는 이런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싸이 씨의 노래 연예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연예인이라는 노래가 프로포즈송이래요. 이게 싸이 씨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그 가사를 보시면 이제 내가 평생 당신의 연예인이 되어서 기쁘게 해주겠다, 즐겁게 해주겠다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내에게 바치는 가사였다고 하네요. 한번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저기 레이디 제이 씨야. 가수가 옆에 있고. 저는 제가 그냥 부르고 싶었어요. 제가 부르는 것도 허락받아야 됩니다. 어머나. 다음에 양해라도 좀 맞아요. 부탁드려요.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대신 불러서. 아니요. 감사합니다. 싸이 씨의 아내 같은 경우는 연세대 음대에서 첼로를 전공한 재원으로 알려졌고요. 결혼 당시에는 경기도 수원의
아동 관련된 조그마한 사업을 한다고 알려졌었고요. 지금 현재는요, 가족회사, 즉 유재열 씨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제2건설에서 감사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결혼을 해서 진짜 웃으신 건 싸이시래요. 구첩반사. 차려주는 정말 외유내강. 이런 조강지처 스타일이시죠. 맞아요. 네. 싸이 씨가 눈을 떴을 때 눈을 뜨자마자 입에 뭘 넣어야 된대요. 그 밥상이나 눈을 떴을 때 밥상이 없으면 극도의 분노가 올라온다. 그런 싸이 사람이 씨가 있어요. 직접 예.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요즘에 옛날처럼 무슨 구첩반사 차려주는 없어요. 그럼 와이프 없어요. 최고의 와이프다. 네. 뭐 연예계에서 정말 극칭찬을 저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 예. 진짜. 저도 뭐 예전에 방송에서 본 적이 있는데 싸이 씨 아내는 와이프계의 법정 스님이다. 남편을 무소유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모두가 꿈꾸는 최고의 와이프상이라고. 예. 네. 자, 그럼 싸이 씨의 이름이 거론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죠. 유재열 씨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유재열 씨 같은 경우는 본인 가족 회사이자 앞서 싸이 씨의 아내인 유혜연 씨가 감사로 있는 이 제2건설 소유의 논현동 한 빌딩으로 출근을 하는 사업가였습니다. 네. 장막성전이라는 비주류 종교의 교주에서 가족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님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이 무엇이냐? 재산이죠. 유재열 씨가 출근한다는 이 재건설 소유의 논현동 빌딩의 경우에는 부지만 일단 325평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부지가 어디죠? 논현동이죠. 네.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이 빌딩, 강남 빌딩 시세로 따졌을 때 최소 200억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200억이요? 근데 그것도 그러면- 전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냥 그렇지. 빌딩 하나. 그러면 그냥 사업가가 아니라 그냥 재벌이 되신 거네요. 어떻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네, 뭐 빌딩뿐만이 아니라요. 최소 200억 원이지 실제 재산은 훨씬 웃돌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유재열 씨가 거주 중인 지금 실제 집은 한남동 L하우스인데 이게 64억 원이거든요. 그리고 청담동에도 부지 154평의 저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가가 얼마인지 대략 아시죠? 거의 70억이 기본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100억대도 넘는 게 많고요. 그리고 강원도 평창에 자녀 공동 명의로 땅이 있고 또 제주도에도 또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실상 이 정도면 부동산 재벌이죠. 네. 제가 알기로는 유재열 씨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고소로 형을 살았었고 그리고 출소 후 미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 언제 그렇게 억대 부자가 된 거죠? 알고 계신 것처럼 1975년도에 제자였던 이만희를 포함한 신도들이 사기, 공갈, 무고, 폭력행위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유재열 씨. 당시 혐의가 인정이 돼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었는데요. 이후에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건설회사를 차리고 이후에 부동산 사업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가로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유재열 씨가 한국에 들어와서 소송건으로 언론에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네, 유재열 씨가 동업자인 A 씨와 제주도 이 음식점 건물의 운영권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인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A 씨의 주장은요, 유재열 씨가 사위인 싸이 씨가 식당 홍보 등을 도와줄 것처럼 해서 적자투성이 업체에 자기를 끌어들였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2년 넘게 적자를 보이다가 흑자로 돌아서니까 자신을 네트워크를 한다면서 이거는 건물주의 갑질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럼 유재열 씨의 주장은 뭔가요? 이에 대해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했을 뿐이고 동업 계약은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이번 문제는 A 씨가 석 달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였다고 선을 그었고요. 마지막으로 싸이 씨가 홍보를 도와준다고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겠냐라고 반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수소문을 해봤는데 싸이 씨, 장인 유재열 씨 일단 행방이 묘연합니다. 법적 분쟁에 관한 사실 소식도 들어오는 게 딱히 없거든요. 앞으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바로 또 홍문쇼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싸이 씨가 장인의 과거에 대해서 알면서도 결혼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이 부분은요. 싸이 씨가 직접 얘기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모를 내용이라는 걸 제가 전제를 분명히 해두고 싶고요. 하지만 저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싸이 씨가 1977년생입니다.
근데 유재열 씨가 이 장막선전으로 활동을 한 게 1960년대 말이고 그나마 60년대 말에 법적 분쟁으로 인해서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미국으로 건너가죠. 이후에 종교 활동을 했다는 기록이나 얘기는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태어난 싸이 씨가 만나서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먼저 해주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저희 장인어른이 무슨 종교인지 잘 모릅니다, 사실. 그 사생활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름은 알지만 종교는 모르죠. 네. 어떤 사람들은 옛날부터 싸이 씨의 아내랑 가족이 신천지라는 말이 돌았다. 싸이도 알고 결혼했을 것이다. 라는 풍문을 말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보도가 쏟아졌는데요. 싸이 씨 같은 경우는 이번 보도에 대해서 밝힐 입장이 없다라고 그냥 선을 그었습니다. 싸이 씨가 결혼을 할 때는 유재열 씨도 그 종교인으로서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은 지 한참 됐을 그래.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체 왜 논란인지 약간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근데 이게 입장을 발표할 게 없어요. 우리 장인이 유재열이라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고.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며칠간 관련 기사 나오다가 뚝 끊기고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건 싸이 씨한테 책임을 묻거나 입장을 표명을 계속적으로 요청한 사안이 아니라고 언론사들도 판단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